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리뷰를 또 한번 가져와 봤어요. 구병모 작가님의 아감이라는 장편 소설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책을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거를 다음 책으로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제가 사실 독서는 다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냥 읽는 것에 더 집중을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읽고 나니까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뭔가 저한테 남아있질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다독을 하면 뭐 어떤 방면에서든 저한테 재산이 되겠지만 그 책을 독서함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사고하는 법을 기르고 언어나 뭐 쓰거나 어떤 한 행위로 소화를 하면서 저를 조금 더 수련하는 방식으로 책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독서 노트 그런 거나 필사 노션에 제가 짧게 이런 식으로 독서 노트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는 인어소년, 물방울, 하백이라고 적어놨고 한 단어 느낌, 찬란한 문체라고 적어놨네요. 첫 번째로 이 책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책을 가장 처음 접하게 된 건 소셜미디어예요. 제가 팔로우하는 북 인스타그래머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피드에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분께서 이제 이 책을 표현하는 한 문장으로 인어 왕자의 이야기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어 공주는 익히 들어봤는데 인어 왕자? 인어 왕자라는 게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기심이 일었고 표지도 아시다시피 저 표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문득 그냥 이 표지의 색감에 홀려서 이렇게 눈길이 갔는데 표지도 되게 색감도 예쁘고 뭔가 이게 사람 등처럼 되어 있어서 아가미가 돋은 사람의 이야기? 꽤나 흥미롭지 않나요?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제가 뭐 줄거리나 이런 거 안 봤거든요. 안 보고 그냥 그 딱 아가미, 인어 왕자의 이야기 키워드만 갖고 이제 구입을 한 거여서 그 제가 갖고 있는 정말 단편적인 정보로 제가 기대한 점은 물에 빠진 나이프라는 일본 영화를 제가 이 당시에 굉장히 인상 깊게 시청을 했습니다. 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판타지성이 가미된 이런 유치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제가 또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비슷한 어떤 몽환적인 전설 같은 몽환적인 그런 이야기를 기대한 것 같아요. 아틀란티스를 떠올리기도 했고 수중 낭만, 수면 아래에서 바라보는 산란되어 쪼개지는 태양빛, 물속에 들어갔을 때 막 먹먹하게 막히는 귀, 내가 두 팔을 허우적일 때 이는 자잘한 물방울들이 단편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화 같은 서정적인 내용으로 제 뭔가 무료한 일상을 조금 달래주면서 이렇게 동화같이 몽환적인 느낌으로 좀 채워주는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기 전에 제가 이렇게 메모로 왜 선택을 했는지 어떤 점을 기대했는지를 적어봤고요. 이제 완독을 쭉 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연하게 유튜브에 TTRM이라는 BGM 피아노 곡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작곡가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올려주신 수중도시라는 제목의 음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리지널 트랙이 아니고 원아워 루프가 있거든요. 그분이 올려주신 원아워 루프를 들어보시면 같은 한 곡인데 같은 멜로디인데 그게 톤이 달라져서 분명히 같은 곡인데도 감상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 책을 읽으면서 듣게 됐고 이 책이랑 너무 잘 맞게 돼서
더욱 풍성하게 이 책을 독서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 곡이 사담이긴 하지만 그 곡도 정말 추천드리는 게, 그 곡이 인트로 한 5초 정도가 멜로디가 시작되지 않고 어떤 사운드 이펙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물이 막 똑똑 떨어지는데 이렇게 눈을 감고 그걸 상상해 보면 어떤 신전 같은 곳에, 아무도 없는 어떤 외지의 신전 같은 곳에 내가 딱 발을 들여놨는데 저 멀리서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똑똑 떨어지는 그런 울림이 들리는 커다란 공간감이 느껴지고, 거기에 제가 막 여긴 어디지? 이러면서 막 걸어가는 느낌?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 웅덩이 안으로 훅 빨려 들어가는, 다이브인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꼬르륵 하면서 음악이 차르륵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 책이 아무래도 물도 많이 나오고 계속 어디를 헤엄치고 잠수하고 뭐 그런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오겠죠? 그럴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운드 이펙트가 딱 나오면서 음악이 착 터지는 느낌이 뭔가 이 책과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 책 자체도 너무 암울하거나 막 그렇다고 너무 명랑하고 단조롭고 이러진 않아서 그 음악이랑 톤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독서하시면서 한번 같이, 그런 음악이 방해되지 않는 분들은 같이 들으면서 독서하시면 조금 더 풍부하게 비슷한 감상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이랑 이거랑 함께 들으면서 독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읽는 순간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거든요. 막 기다려지고, 아, 이제 그만 읽고 다른 걸 해야 되는 뭐 일정이 있어서 나가야 돼.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읽는데 음악이랑 같이 이렇게 취해 듣는 그 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그런 행복감을 주는 책이어서 정말 추천드려요. 구병모 작가님의 다른 소설도 다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이 책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 취향과 조금 잘 맞았달까? 저는 조금 앞서 말한 대로 동화 같은 이야기나 뭐 서정적인 내용을 되게 좋아해요. 조금 딱딱한 문체보다는 누군가는 좀 과하다? 아니면 좀 유치하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서정적인 감성을 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소설을 읽을 때. 근데 이 책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작가님 문체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향을 띠고 있었고, 그런 문장들이 되게 다채로웠다? 라고 감상이 남아졌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야기 자체는 담백해요. 판타지성이 조금 가미되긴 했지만 너무 뭐 막 마법사 막 이런 것 같은 게 아니어서 그냥 어떤 전설? 신화 같은 느낌으로 그냥 현실에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약간의 판타지성만 좀 가미됐다? 이 정도여서 담백한, 조금은 모노톤의 단조로운 이야기에 그 사이사이 끼워진 작가님의 문장들이 그 색감을 더해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독서 노트에 상상했던 아틀란티스나 물에 빠진 나이프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물방울진 습기 찬 이야기였다. 어떻게 보면 환상적이고 어찌 보면 구전소설 혹은 어딘가 실존했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소설이었어요. 문장들이 무채색의 이야기에 색채를 덧대어준 느낌. 물방울이라는 이야기 위에 떨어지는 물감 같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마치 수채화 같은 이야기? 이렇게 한 방울씩 물감이 탁탁 터트려져서 이 물방울이라는 이야기에 그 색감이 더해지는 그런 감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남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도 이런 비유를 갖고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문장을 적어놨는데 질투 아닌 어떤 동경을 담아놓은 게 비치네요.
그래서 근래 읽었던 책들 중에서 문체가 가장 제 마음에 취향에 들었던 책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인덱스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기억해 놓고 싶었던 문장들이나 아니면 좋았던 것들 이렇게 인덱스로 쭉 나열을 했어요. 보시면 표지 색감이랑 비슷하게 제가 맞춰서 인덱스를 또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책에 조금 더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나이테처럼 어떤 내 몸에 이렇게 하나씩 새겨지는 흉터나 뭐 이런 생활 흠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온전히 제 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책에 애착이 더 생겼달까? 이렇게 인덱스를 붙이는 거는 이 책이랑 처음이었는데 지금도 최대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원래는 책을 좀 깔끔하게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줄도 좀 쳐보고 표시도 해보고 이래서 그냥 나중에 이 책 뭐였더라 이러고 딱 펼치면 내가 그 당시에 좋아했던 문장들을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면 게다가 이름이란 게 성격을 넘어 그 사람의 인생을 압축 및 지배하는 주문이 된다는 미신적 사고에 비추어 보면 그녀의 이름은 결코 물에서 죽을 사람 같지 않았다. 한자리에 머문 적 없는 바다의 흐름, 팽창하여 넘실거리는 물결의 긴장, 파도의 애무, 화백의 입김. 그 밖에도 그 이름은 서로를 향해 몸을 부대끼다 부서지는 물방울의 내밀한 언어를 떠올리게 했으며 그토록 낭만적인 이름을 지닌 사람이 하필이면 그 이름의 뜻을 담은 물에 스스로를 포기할 리 없었다. 말투는 심상했는지 표정에는 파괴된 몽유와 회환의 흔적이 묻어나 있지 않은지 고는 가게에서의 모습을 되짚어 보았다. 이런 문장도 있는데요. 사실 읽으면서 시각적인 이미지나 뭔가 좀 감각을 자극시키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자디자한 물방울들은 어느새 강물의 흐름과 하나로 녹아들어 청련한 수면이 막 고개를 내미는 햇빛과 닿아 있었다. 이런 문장은 이 자디잔 물방울들의 이미지나 청련한 수면이 막 고개를 내미는 햇빛과 닿아 있는 그 지평선이 뭔가 생각나고 물의 표면 같은 게 그런 이미지화가 되게 좋았고 또 어떤 청년들에게 이렇게 조금 생각하게 하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 인스파이어링을 할 수 있는 문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들은 모두 살아있었고 살아있는 건 언제 어디서라도 그걸 부르는 자에 의해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있었으며 곤에게 의미가 있는 건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오래도록 또는 눈부시게 살아 숨쉬는지였다. 비유나 서정적인 문장을 비롯해서 이런 어떤 생각할 수 있는 한 번 더 깨달음을 그렇지 라고 끄덕일 수 있는 문장들이 숨어 있어서 그런 거를 한 번씩 인덱스 하면서 읽기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계속 찬양을 해서 한 가지 굳이 아쉬웠던 점을 뽑자면 이야기가 결말이 살짝 열린 결말이에요. 이게 뭐 완전 문을 활짝 열은 아예 열린 결말은 아니고 거의 닫아놨지만 한 숨통 정도로 이만큼을 열어두셨거든요, 작가님이. 그래서 이 인물들이 나아가는 그 미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각자의 해석을 덧대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열어두셔서 그 정도의 열림이 아주 꽉 매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현 시점까지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쭉 달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한 인물을 둘러싸서 만나는 여러 인물들이 이제 딱 이 현 시점까지 달려왔는데 남은 인물이 딱 2명 뿐이거든요. 주인공과 다른 인물. 그래서 그 인물들이 뭐 어쩌라고 이 목적 같은 게 살짝 흐지부지해졌다?
관계에 대해서 조금 되짚으면서 결말이 끝나지만, 그리고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 제가 앞에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결말이 그렇게 조금 지어진 게 아쉽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몇몇 분들은 저와 비슷한 감상을 남기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랬구나. 그래. 계속 살아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끝나서. 잘 살겠죠? 다들? 그렇게 그냥 끝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해석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이 인물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책을 다 읽고 아쉬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뒀던 것들을 노트에다가 직접 제 핸드라이팅으로 필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같은 문장이었는데도 이 캐릭터가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했는지, 어떤 것을 위해 이 표현이 쓰였는지가 새롭게 또 와닿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결말에 크게 지장은 없었겠지만 그냥 그 말하는 당시의 캐릭터의 느낌이 잘 느껴져서 필사도 좋구나, 괜찮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꼈고 추천드려요. 네, 그렇게 저의 아가미 이 책의 이 소설이 끝이 났고요. 이제 이 영상을 올리는 거로써 완벽하게 독서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책은 5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책이 완벽해서 뭐 아주 뭐 거창한 정보를 줘서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이 책의 값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독서를 하는 내내 즐겼고 충분히 여러 독서 방법을 사용하게 했고 그게 막 숙제하듯이 버겁거나 이러지 않고 충분히 재밌었어요. 음악까지 들으면서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책을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만족감까지 더해지니까 5점이 충분히 망설임 없이 나온 것 같고요. 한 줄 평. 찬란한 표현들이 자지자한 물방울들로 녹아든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의 아가미 북 리뷰였고요. 뒤편에 제가 인덱스 붙여놨던 문장들을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또다시 물에 빠진다면 인어왕자를 2번 만나는 행운이란 없을 테니 열심히 2팔 휘저어 나갈 거예요. 헤엄쳐야지 별 수 있나요? 어쩌면 세상은 그 자체로 바닥 없는 물이기도 하고. 이 아이의 앞날은 뜨거운 물에 뿌려진 한 줌 설탕의 운명만큼이나 명백해 보였다. 다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따로 있어요. 강아가 예전에 당신을 어떤 방식으로 싫어했든 간에 그 싫음이 곧 증오를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걸. 그건 차라리 혼돈에 가까운 막연함이라는 걸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매 순간 흔들리고 기울어지는 무리의 뗏목 같아요. 그 불안정함과 막연함이야말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 마음과 앞으로의 운명의 확신이라고는 없는 사실뿐이지 않을까요? 강아와 할아버지만이 그리고 막판의 인형씨만이 둘러싼 세상이 전부였던 당신에게 이것은 선뜻 이해가 가는 말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강아는 그 이름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것조차 두려웠던 거예요. 한번 제대로 마주한 적 없는 존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한음절이 혈관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마침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엄마, 내가 인어를 봤다니까? 그 아저씨는 분명 바다 깊이 궁전에 사는 인어 왕자님일 거야. 그런데 마녀가 준 약을 먹고 두 다리가 생긴 거지. 인어 왕자님은 누구를 위해 다리를 얻은 걸까? 그러면 역시 언젠가는 물거품이 되어서 아침 햇살에 부서져 버릴까? 구병모 장편소설 아가미였고요. 지금까지 은비였습니다.